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저는 작은 형제회 천주교 프란스도 수도회에 있는 김용화 신부라고 합니다. 네, 저희 수도회 안에 있는 JPIC 정의평화 창조질서보전위원회에서 이번 그 대림시기 가톨릭에서 매년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기가 있습니다. 대림시기 때 그리고 사순시기죠.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기해서 사순시기와 대림시기 두 번에 걸쳐서 특별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금 모금도 해서 모금된 기금도 전달하는 그러한 형식인데요. 이번 대림시기 때는 그 강릉에 있는 그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강릉 내일상의 협동조합 청년들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금을 해서 또 기금 전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식에 대한 종류, 단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최경환 수사님께서 짧게 잘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제 저희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이제 단식과 탄소 감축,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의 탄소 감축과 단식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내일성의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솜씨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40분, 45분 정도 강의 들으시고 10분 내지 15분 정도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도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캐나다라든지 다른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한국 시간 8시면 미국 캐나다는 서부 쪽은 4시 새벽 되는 것 같아요. 3시, 4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님이 허락하시면 뭐 어떻게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강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단식이라기보다는 이재성 보나벤투라 수사님께서 단식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리스도교 신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단식과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이 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 영성적인 측면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의 가운데서는 이제 음소거 제가 일괄적으로 음소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하실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강릉내일성의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솜씨님, 특히 제로 웨이스트 샵과 퍼머컬처, 전환교육 등 다양한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고요. 강릉에서 주로 이제 지역의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 시민들 연결하는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커뮤니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아무래도 이런 생태환경 주제로 뭐 활동을 하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역에 좀 교육 소외 이런 걸 겪고 있는 지역 또 다른 시군구의 청소년들 만나는 일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주로 강원 지역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후정의나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기후정의 활동가라고 저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에 그 신부님께 탄소 단식이라는 시기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도 주제가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기도 주제이기도 해서 제가 탄소 단식, 말 그대로 탄소를 좀 줄이는 삶이니까 탄소와 좀 기후위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의 집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는지 정말 저희 시민들이랑 나누던 이야기 준비했고요.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청년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다른 강연에서는 교육에서는 주로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제가 이 지역에서의 삶이 어떻게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과 또 청년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나누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후위기의 청년들의 어려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떠올리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러면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사냥 이란 말이 너무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소 단식,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삶의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나누려고 하고, 이걸 조사하면서 천주교, 기독교 내에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나눠서 이번 이 기도하고 뭔가 기쁜 날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꼭 물어봤는데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좀 비우고 또 건강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와 이 지구 자연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어쩌다 이런 거 하게 됐는지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 기후위기와 기후정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그 제로웨이스트, 소셜 펀딩 이런 거 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탄소 줄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상해라는 그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곳은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생태전환 마을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내일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내일 할 때 그 내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어제에 많이 배출한 탄소들, 우리가 다르게 살아왔던 빠른 시대를 좀 멈추고 오늘 다른 선택을 하면 내일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은 내일도 늦다, 오늘 행동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이라는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과 예술가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이제 찾다 보니 이런 기후 위기, 지구 온도의 상승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전 세계의 다른 삶을 실천하는 대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까라는 전 세계 공동체들을 이제 다니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삶을 생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금은 희미해진 마을이라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기후위기에 우리가 좀 같이 연결되어 있자라는 이름으로 생태전환 마을 내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래서 슬로건이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선택을 하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릉에 이주를 한 강원도 청년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교육과 복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 청년들과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를 같이 대응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들이 제가 살아온 삶을 좀 보여주는 사진들일 것 같아서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저는 정선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이제 탄광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는 광부셨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좀 기억이 있는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아마 폐광이 되고 농부로 직업을 전환하시고 농부로 지내셨고, 고랭지 농업, 대농, 관행농으로 농사를 지으셨고, 사실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기도 하고, 저 텃밭에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산지 전용 태양광 발전소를 까는 그런 농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릉 평창에 2018년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정선 가리왕산이라는 산에 올림픽 경기장이 필요했어요. 3일 동안 짓기 위해. 그래서 저기 천연림을 저렇게 훼손을 했고 복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기장을 지었는데 강원도와 또 정선군 주민분들의 요구로 복원하지 못하고 지금 저 상태로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안인 해변의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면 그 옆에 강원도 곳곳에 수도권으로 전기를 가기 위한 이제 송전탑이 축축축 지어질 예정이고요. 어떻게 제가 탄생부터 지금 오늘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요한 모습인데 이런 제가 당연히 환경과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제 삶의 구슬들을 알고 이런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목소리 내고 기후위기를 공부하고 하면서 제 삶의 역사 안에서도 저희 가족,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이런 곳에서도 이런 삶의 방식과 뭔가를 개발하고 성장하려는 이런 과정에서 모두가 공동으로 좀 안고 있는 시대의 아픔과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이런 문제도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 2021년의 저잖아요. 잘 기억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그 시도별로 청년들의 개인 소득이 이렇게 격차가 난다고 하고요. 당연히 지역에 남지 않고 뭐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은 시기에 저는 서울에 있다가 다시 강릉으로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 정선으로 이주를 할 생각이 있는데 다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지방이 아닌 지역에서 뭔가 서울 경기가 아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같은 청년들을 서울로 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했다. 지역에 남겨진 실패자다.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고 목소리 내지 않는다. 이렇게 봤다면 최근에 많은 청년 그룹들이 서로 만나고 네트워크도 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니다.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지역의 로컬 콘텐츠와 지역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이건 방식은 이제 큰 도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한다 해서 귀촌하고 귀농하고 또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패한 청년 혹은 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청년이 아니라 좀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에 세대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청년이었고 저는 이제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누구나 내 아이도 청년이 됐고 모두가 청년이었고 저도 그런 같은 시대를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지역도 좀 이렇게 다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외치다 보니 제가 강원도에서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그 폐광 지역의 광부였던 저희 아버지의 삶이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 지역의 뭐 산업으로 인한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이 마치고 그 비어진 정선이라는 폐광 지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청년들과 지역 활동 같이 하면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청년들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강릉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요. 저희 중 대학생 한 명이 너무너무 자주 굶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굶나 알바비 들어오면 뭐 하나 봤더니 쌀을 안 사고 술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밥 대신 술 먹는 청년들 괜찮은 건가? 결국에 저희도 이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어떻게 먹고 우리 뭘 먹고 지내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한 2015년도, 16년도에 청년들과 밥 모임을 했습니다. 이때 지역의 식생활 교육을 해주는 단체에게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밥 모임도 채식 밥 모임도 이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런 채식 지향하는 삶도 알게 되고 지역의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아보카도나 바나나 이런 것들이 뭐 코코넛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길러지고 또 그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밥 먹고 모여서 공부하고 또 다양한 특히 어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밥 모임 할 때 항상 뭐 반찬이라도 하나 더 만드는 법 알려주시고 너네 좀 건강히 잘 살아라 하면서 농부님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저희가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자 하면서 지금 텃밭 활동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가 처음 수확한 당근과 콩인데요. 네, 탄소 단식과 이런 게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네, 농사의 탄소를 줄이는 비밀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뿌리로 땅속에 탄소를 저장해주는 이 농업. 그래서 저희가 관행농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생태 농법을 통해서 이런 땅속에 다시 미생물을 살리고 하는 농법에 대해서 이때 배우게 됐고 이런 것들을 하는 퍼머컬처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당근이 사진으로 크게 보이지만 사실 제 새끼손가락만한 당근이었어요. 근데 첫 수확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걸 또 기르고 수확해서 먹으면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기른 먹거리를 직접 제가 다시 섭취해서 내 몸을 다시 살리고 돌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만들 수 있으면 일상에서 우리 뭐 기후 위기고 뭐고 건강하게 서로 돌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시내 외곽 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도심지 안쪽에는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청년과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좀 만나려는 전략이었는데요. 내일상해라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제 단식 방법을 나눠주셨던 최경환 수사님이 이때 강릉에 이렇게 순회해서 지내시는지 저희 이때 수사님을 처음 만나서 저희도 같이 내일상에 이렇게 준비를 같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4명이 가게를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 심고 강원도 산불 피지 복원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열심히 나무 심고 저녁에 힘들면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플라스틱 포장 이런 것들 줄이고 쓰레기 줄이는 활동 무슨 행사며 캠페인을 해도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거 공동체에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쓰레기를 줄이는 행사 가이드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나 뭐 교육기관, 공공기관에도 막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곳이 내일상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직접 동네에 공간도 얻고 공사도 하고 공동체 은행이라는 그 돈을 은행에 빌리지 않고 이 공동체 은행에 빌려서 저희가 이자를 이 공동체 은행에 내면 이자를 다시 또 필요한 곳에 쓰는 사회연대 방식의 대한경제가 있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드머니를 한 500만 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내일상해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랐을 땐 몰랐지만 알고 보니 사회 안에 이런 작은 안전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 저희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네, 저런 그 예전에 그 출판사였던 가게가 이제 이런 친환경, 일회용품 없는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변했는데요. 사실 상품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회용 제품이라서 재구매율이 낮거든요.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본인들이 쓰고 남는 것들을 기부하고 순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일회용품 없이 사가고
포장 없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을 당연한 곳이 강릉이 한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일회용품 없는 가게를 저희 다 직접 만들어서 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세제 소분샵, 뭐 생태 도서 이런 것들 소개하는 저희 공간 안의 작은 코너였는데 이렇게 가게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다 알려드리고, 근데 처음부터 큰 가게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작은 것도 크게 이 공동체가 벌크로 사고 그거를 소분해서 간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뭐 하나의 품목을 같이 소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시작하면 좋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것부터 소분 문화 만들면 좋을지 찾아가는 그런 것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들이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걸 지향하는 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도 하고 일상에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저희는 일회용 문제를 주로 주목하고 있어서 뭐 용기,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샴푸바, 플라스틱 숟가락, 젓가락을 줄이는 뭐 이런 생활재 만드는 워크숍을 하면서 사실 이것도 워크숍은 전략이고요. 이걸 만드는 내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어디 힘든 거 없는가 이런 대화 나누면서 계속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 내보는 캠페인,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이런 생태환경 관련된 뭐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나누고 이런 저자를 초대하고 또 이런 대안적 삶을 사는 분들을 강릉이 계속 초대해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운영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특히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조금 더 감수성이 높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계획도 정하고 강릉 지역에 쓰레기도 줍고, 저희는 해변이 있다 보니까 또 관광지다 보니까 굉장히 해변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거 20분 주운 거거든요. 한 600개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거의 플라스틱 쓰레기였어요. 그리고 해변가지만 바다 쓰레기보다는 저희 일상에서 나온 쓰레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심지어 바늘, 뭐 약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일회용 티슈, 마스크, 형광등, 뭐 콜라병, 술병,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냥 쓰레기 20분만 주워도 저희가 뭐 쓰레기 교육하지 않아도 와 이거 우리 집에 가면 지켜야겠다. 내가 잘 버리면 쓰레기장에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지 않았고 해변가에 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다 탄소를 줄이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랑 바로바로 활동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알리고 계정을 만들고 뭘 하면 바로바로 확산시키는 걸 고민하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뭐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 아이스팩 수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본인들이 저렇게 만들어서 다 홍보도 하고 직접 강릉 쓰레기 주워서 정말 이렇게만 보면 저희 미래가 되게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을 텃밭에 또 데리고 가서 농사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 저희의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략인데요. 그 구정 저희 강릉의 입구 쪽에 있는 텃밭입니다. 한 350평 정도 되는 텃밭인데 처음에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텃밭을 저희가 그 무경운 농법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처음에 다 텃밭을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과 조성을 만들었고요. 이런 버려지는 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모양도 동글동글하고 곡선을 많이 줘서 에너지를 모으고 서로 섞어 심고 이런 방법들로 농사를 지었고요. 또 청소년들이 직접 삽질도 하고 네,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텃밭이 있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 이런 식으로 됐고 그냥 봤을 땐 풀밭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이제 허브가 되게 많고요. 일반 먹는 작물도 많이 섞어지어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추와 허브가 같이 있는 다양성이 살아있고 잘 보시면 여기 개구리 저희가 엄청 더운 날 갔는데 상추에 개구리가 쉬고 있더라고요. 벌도 되게 많이 찾아오고 이런 자연과 다른
동물종, 생물종과 만나는 경험들이 도시 삶 속에는 굉장히 현저히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학교 같은 데 가봐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동물들은 밤이 되면 어디서 살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걔네도 뭐 집에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생태 공간이 왜 필요한지 이런 텃밭을 하면서 저희 많이 배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그 감자인데 저희는 항상 이 검정 그 감자 색깔? 감자 색깔이라나요? 베이지색 감자만 먹었는데 막 적색 감자도 있고 보라색 감자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전 세계 감자가 한 50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희한테는 다 하나하나의 이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되게 먹을 것도 다양하고 동물들도 다양한데 획일화된 삶 하나만 많이 생산해서 서로 계속 유통해서 뭔가 획일화된 삶 빨리빨리 쓰고 버리는 뭐 일회용 문화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다뤄지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한번 쓰고 다치거나 어, 능력이 더 좋은 사람 나면 언제 쓰고 버리는 그리고 요즘도 계속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일회용 문화 이런 먹거리 삶의 일상의 방법들을 다루는 문화가 바뀌어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바뀌는구나. 동물을 대하고 아이들, 노인을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려면 일상에 이런 것들 다양성이 많아져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탄소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탄소 문명 시대라고 합니다. 탄소 문명, 탄소를 중심으로 문명을 발달한 사회, 산업화 이후에 실제로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과학적 근거로도 많이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를 넣어왔는데 이런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면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가 왔고 지금 굉장히 생태계 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북극곰이 울고 있다는 얘기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됐고 제가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북극곰이 울고 있고 이제는 북극곰이 우는 게 아니라 이 빙하가 다 없어져서 어떤 빙하의 문화로 살고 있는 국가 뭐 그런 곳에서는 빙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빙하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임팩트, 영향을 가장 느꼈던 게 이 바로 쓰레기 문제였어요. 여기는 이제 태평양에 떠 있다는 플라스틱 아일랜드, 쓰레기 섬인데요. 네, 저희 한반도의 약 7배, 미국 텍사스주의 약 2배 정도 크기가 되는 이 플라스틱 섬이 망망대해 바다에 모여 있다고 하고 이게 물에 떠 있고 가볍다 보니까 대부분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쓰레기 섬이 지구에 5개 정도가 있다고. 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고 어쩌다가 바다에 저렇게 쓰레기 많이 가게 됐을까? 이렇게 처음에 호기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2018년도에 이런 쓰레기 대란이 있었거든요. 플라스틱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뭐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곳에 이 재활용 쓰레기를 사실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특히 이때는 당시 중국에서 한국의 플라스틱 뭐 재활용품들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갑자기 이 재활용 업자들이 판매할 곳이 없으니까 가정에 두고 있으라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로바로 집 밖에서 이제 버리면 불리한 시스템에서 갖고 있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쓰레기가 내 손 안에 떠나기 전에 집안에 같이 보유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뭐 플라스틱 차이나 이런 쓰레기, 중국 쓰레기 관련 영화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네, 제가 살고 있는 곳, 네, 우리 한국도 이 쓰레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강릉에 정말 여름철이면 쓰레기 정말 엄청 많고요.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해안가 이렇게 엄청 많은 쓰레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멀리 저기
북태평양, 남태평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쓰레기로 이제 죽어가는 동물종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잘 보시면 새인데 목에 그 비닐이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료수 같은 거 묶어 있는 그 비닐 묶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마트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마트에 물품을 납품할 때 유통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비닐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졌을 때 매립됐을 때 투기됐을 때 이런 그 자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기형을 낳고 있는 일이 많다고 하고 기형을 넘어서서 사실 먹고 섭취해서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 사진인데요. 그 앞에 이제 바다 사진은 그동안 계속 그 바다에 있는 쓰레기였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사막에도 네, 일회용 비닐, 쓰레기 이런 생활 의류들이 버려져 있고 뭐 바람이나 이런 걸 통해 오기도 했고 여기 온 사람들이 투기하기도 했겠죠. 이러면서 여기 살고 있는 뭐 낙타나 이런 동물들이 이 일회용품 비닐을 먹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처음에는 동물들이 죽고 있다 했는데 요즘은 저기 자리에 인간이 서도 이거는 다른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 이거 어떤 예술 작가가 표현한 건데요. 김밥과 이제 맥주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 보이진 않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g 정도를 지금 사람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대요. 생활 속에서. 근데 그 5g이 카드 한 장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이런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살았을 때 저희가 더 살아가면 저희 신체나 건강권, 질병에 있어서 또 어떤 것들이 발병되고 어려움을 겪을지 좀 같이 공동체적,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 아몬드 주로 수입해서 먹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열리는 이 아몬드 나무는 이제 기를 때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 올해 최악의 가뭄으로 먹거리 재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단식 특히 할 때 로컬 푸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요. 이왕이면 내 먹는 것에서 먹거리에서부터 탄소 줄이는 걸 실천해보자. 그리고 내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걸 알면 탄소를 좀 줄이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아몬드가 지금 올해 1200년 만에 가뭄이 와서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채에 이 농장주들이 나무를 빨리빨리 죽은 애는 다 잘라내고 아직 죽지 않은데도 다 베어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몬드는 저희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가격들이 바로바로 오르는 거예요. 아몬드 그럼 어떤 분들은 아몬드 뭐 안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요. 어떤 곳에서는 여기는 캐나다 올해 이것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네, 홍합, 조개, 말미잘 이런 바다 해안 동물들이 이 열기에 삶아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밀 농장의 밀이 가뭄으로 잘 자라지 않아서 거의 그 전에 대비 40% 정도 재배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밀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빅맥이라는 햄버거 가격이 60% 상승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뭄으로 밀이 잘 안 자라면 그럼 밀가루 값이 좀 오르겠지 했는데 밀가루 값이 오르면 바로 저희의 생계에 먹는 일상적인 뭐 라면, 과자, 빵 이런 것들 가격이 바로 먹거리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 이상 기후가 우리 삶을 진짜 뒤흔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단식 기간에 하시면서 좋은 먹거리 우리 땅 우리 한국 바람과 흙에서 먹고 자란 우리 농부님들이 기른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다시 몸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 많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러다 보니까
왜 자연 산불이 계속 날까? 뭐 시베리아며 호주며 미국, 캐나다며 자꾸 자연 산불이 막 꺼지지 않는 산불이 나는데 그게 왜 이럴까 알아봤더니 지금 그런 기후위기 이상 기후로 비가 내리지 않는 번개만 치는 그 스파크만 치는 번개가 하는 화재 정난운이라는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막 15시간 동안 71만 번의 스파크가 친대요. 마른 번개죠. 그러니까 나무가 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뭄과 이상 기후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기후위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에서도 가뭄 그 폭염과 가뭄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일들을 목격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 진짜 심각한 것 같다. 작년에 50일 동안 5번의 태풍 장마가 있었어요. 그런 폭우를 겪으면서 또 저희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이런 이상 바이러스 그리고 2018년도 정말 더웠던 폭염, 호주 산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 심각하다. 청소년들도 이런 자연현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어떤 걸 노력해야 될까라는 생각에는 평가를 해보니 참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개인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될까라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로 인한 재난을 겪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감, 무력감, 미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거죠. 올 여름은, 올 겨울은 또 어떤 재난이 위협이 닥칠까? 그리고 내가 나 하나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아이는 미래 세대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청소년들이 행동하는 거 이 분노 때문인데요. 우린 태어나 보니 이런 지구에서 어떻게 살으라는 걸까? 근데 우리는 왜 계속 학교라는 곳에 청소년들 말에 의하면 갇혀서 아무도 기후 위기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 너희가 커서 하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멸종저항 운동이란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멸종저항 운동은 인간 종으로 저희가 멸종 위기에 지금 처했다는 이제 위기감을 많이 공유한 분들이 시작한 운동이고요. 그 죽어가는 새, 낙타 그리고 타들어가는 나무, 숲을 보면서 이게 이제 다음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는 거구나. 인간이 멸종을 위기에 겪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많이 외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외친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청소년 기후행동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삶의 방식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다 대부분 응답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3월에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기후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2,700명의 신자분들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바꾸고 있고 마음은 있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좀 그림이 흐리긴 한데 올해 또 확인해서 어떤 대통령을 내년에 뽑겠냐. 이게 저는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걸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을 1, 2순위 합계했을 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를 살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직면한 이런 환경위기 이런 것들 앞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을 하겠다. 라고 했고요. 이건 그냥 간단한 건데 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라는 말을 쓸까라고 했을 때 기후변화는 그냥 기후의 현상이 바뀌고 뭐 기온의 상승이 바뀌는 이런 하나의 현상이라면 기후위기는
이제 이런 심각성을 좀 더 전달하기 위한 단어로 선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기후 이상현상은 자연스럽게 지구가 순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천천히 일어난 일이라면, 최근에 이런 활동들은 인류가 초래한 되게 급격한 변화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좀 이전의 기후 변화 현상들과 좀 구분하자라는 의미로 기후위기란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까지, 네, 지구는 항상 파란색이 왼쪽에 지구 온도인데요. 온도가 높았거나 낮고 이런 것들은 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기 1940년도 특히 그 산업화 이후에 저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도 올라가고 지구의 온도도 급격하게 상승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한국은 참 지구 평균보다도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로 2019년도에 서울이 기후 악당 도시로 선정이 된 적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투표를 했는데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배출 대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낮은 도시로 서울이 선정된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구조, 지역 안에서 배출한 만큼 줄이고 선순환할 수 있는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탄소는 정말 나쁜 것 같지만, 탄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과정에서 발생하고, 또 물이나 습지나 나무나 흙 속에 저장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구가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넘어선 만큼, 그 속도를 넘어서는, 총량을 넘어서는 만큼의 인간이 배출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산업화 이후에 급격한 온도 상승, 저희가 계속 화석연료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그런 것도 바로 이 탄소 배출을, 네, 이렇게 되면서 탄소가 배출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기후가 상승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근데 저희가 이런 이제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아까 가뭄으로 밀 작황이 나빠지자 밀가루 값이 오르고 햄버거 값이 오르면서 햄버거를 먹는,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 안 먹으면 좋겠지만 그 먹을 수 없게 되면서 바로 먹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후 재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먹거리 관련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고, 멸종위기 이런 것들은 꼭 과학적 정보가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 다가올 문제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숲을 늘리고 자연을 복원시키고 이런 것들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덜 개발하고 빨리 더 나무 많이 심고 하자 이랬는데, 이제 너무 빠르고 배출을 많이 하고 이런 도시화에서 환경만으로 흡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한국도 사실 작년에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탄소를 줄이려면 우리는 소비자 시민으로서 내 일상을 줄이는 것들부터 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 소비자 실천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많은 영역에서 같이, 네,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5번의 메시지가 되게 좋았어요.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편하고 쉽고 그냥 좋아서 많이 선택했던 것들을 이제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하고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소비하고 순환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탄소를 줄이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국가에서 세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전환. 그래서 계속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산업 일꾼도 바뀌어야 되고, 아까 그런 먹거리 전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중심으로 탄소 중립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많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 탄소를 줄이려면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탄소 단식하시는 동안 먹거리를 탄소를 배출하는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아예 내 일상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일상 탄소 줄이기까지 같이 하시면 정말 너무 좋은 탄소 단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이런 문화가 잡힐 수 있도록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용기에 담고 뭐 물병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작아 보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문화의 도시와 지역이 된다면 사람을 대하는 거, 동물을 대하는 거 이런 것도 바뀌더라고요. 되게 일상의 문화들이. 그래서 꼭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것도 카톨릭 기후행동에서 올해 5월에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농업의 문제, 기도하기, 자연을 그래서 묵주기도해서 이런 것들 너무 실천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인상이 깊고 감명이 깊어서 이렇게 찾아봤고요. 네, 어떤 수녀원에서도 아예 뭐 어떤 주간에 이렇게 하나씩 아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은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성인 것 같아요. 같이 약속 정해서 같이 실천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공동체 문화가 되도록 네,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운동과도 이어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비자 운동으로서 이런 제로웨이스트 실천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이 됐어요. 못 만나니까 그리고 이런 비대면 시대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도 환경 위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실험하고 뭐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자연으로 자꾸 파고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못 만나지만 해보자 이런 운동을 제로웨이스트 하고 있고요. 꼭 아까도 나왔다시피 뭐 국가나 기업 지자체의 노력 너무 필요하고 하지만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 내 일상에서 먼저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나의 가치를 소비에 투자하는 거, 아까 필요한가? 정말 원하는 일인가?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에서 미닝아웃. 그래서 가치를 선택하는 소비. 그래서 뭐 소셜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캠페인에 내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을 선택하겠어요. 나는 그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쓰겠어요. 비건으로 만들어진 뭐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그게 당연한 문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는 이 비 존슨이라는 한 주부가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냥 어느 날 뭐 장을 봤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쓰레기 없이 살고 싶다라고 선언하고 해봤더니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지역 안에서 그런 포장 없이 사고 뭐 나무 제품 사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다시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친구나 동료, 가족들을 설득시켜서 나중에는 이 한 칸에 한 병의 쓰레기가 나오도록 해낸 진정한 쓰레기 덕후신데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실패하고 그걸 다시 도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삼터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도시로 만든 사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이 제로웨이스트를 하려면 이 5가지만 알면 된다. 거절하고 줄이고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마지막에 지구로 돌아가는 소재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필요한가 생각하게 하는 것 거절하고 줄이려면 그런 나의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소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로웨이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가게가 그래서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공동체들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뭐 어떤 우리 공간에서 먹거리 모임에서 우리가 그 이런 어머님들 양육 모임에서 청년 모임에서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 공간 안에 제로웨이스트 시작해서 가게도 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플라스틱 대체제, 그다음에 쓰레기 없는 장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 네, 대한 제품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알맹이만 사갈 수 있는 장터를 열고 포장지 없고 이런 것들 서로 만나서 대면하는 활동, 그리고 이런 아이스팩도 수거해서 다시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직접 시민들이 주도로 하면서 되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브리타 정수기라는 그 정수기 필터가 외국에서는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계속 버렸어요. 근데 한국의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수거해서 본사로 막 택배를 다 모아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브리타 본사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수거 시스템 원하는지 몰랐다. 우리가 수거 시스템 만들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 제안 운동이 올해 7월부터 그 브리타 본사가 그럼 그 정수기를 플라스틱 필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뭐 손수건 쓰고 텀블러 쓰고 뭐 플라스틱 덜 쓰기 이런 활동이 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같이 행동하고 청원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실천하면서 기업도 지자체도 이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빨대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연한 걸 분리하는 것들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제 다음 세대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좋은 일, 더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가 원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고 기후위기 앞에서 더 어려운 걸 전망하면서 네, 이런 일들 작년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정의에 대해서 얘기 계속 했는데 결국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낳았고 기후위기는 재난을 낳고 이런 재난 시대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환경 문제는 결국엔 이런 폭염, 폭우 이런 일들 앞에서 그런 걸 종사하는 분들, 뭐 농업인들, 어업인들, 어린이, 노약자, 어르신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장 취약한 거예요. 결국에 기후위기도 약자들 스스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의 문제다. 사회 정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먹거리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생산한 좋은 먹거리들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 곳에 판매를 하고 또 그걸 팔기 위해 유통을 하고 이런 과정들 또 더 싼 것들을 해외에서 사오는데 그 해외에서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초콜릿 바나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아예 그걸 사지마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어디에서 어떤 물건이 우리 손에까지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그렇게 주문해서 샀는데 버리면 또 쓰레기가 돼서 해변에 가 있고 이게 다 삶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산되고 우리한테 어떻게 왔고 버려지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바라보는 이것이 기후 정의, 정의로운 사회 정의가 아닐까라고 네, 이렇게 청소년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아요. 그럼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0이라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시 시대 때도 동굴에 살던 시대 때도 동굴에 쓰레기가 차면 나와서 다른 동굴로 가서 살았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냥 쓰레기랑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달랐던 건 그때 쓰레기는 자연 분해되는 쓰레기라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가도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쓰레기라는 걸 다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교육하는 것도 쓰레기가 아니라 얘는 분리수거 잘하고 배출 잘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시 보는 거. 그리고 내 손에 있을 땐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최대한 오래 쥐고 있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역시 그러면 막을 수 있냐, 대응할 수 있냐. 저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개인으로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오늘처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돕고 구하고 그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오히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정의한 제로 웨이스트란 그럼 무엇일까? 네, 이렇게 좀 전달을 여러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정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정말 제로 웨이스트 생태적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동식물, 소비, 실천, 그다음에 삶에 대한 인식, 이웃을 보는 거, 뭔가 불편을 감수하는 삶, 어, 정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앞에도 따라가 보고 또 어디로 간지도 연결해 보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네, 모든 생물과 이 지구라는 이 공동의 집과 많은 존재들과 자연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서 새가 죽고 낙타가 죽는 일이 결국 내 인간종이 죽는 일이라는 거 공감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인식하며 어떻게 보면 계속 깨어있고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일 수도 있지만 깨어있고 감수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입장에서 감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건가 생각해보는 정말 깨어있는 삶이어야지 이게 진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 봄에 그 탄소 단식을 했었는데 그 하는 기간 동안 저는 일단 제 몸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먹는 것들, 쌀을 하나 사도 어디서 오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그 일주일이란 시간을 쭉 단식을 했는데 뭘 먹고 내 몸이 어떻게 변했고 뭘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집중을 하고 하면서 되게 깨어있고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우린 누구 곁에 서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 기간에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가 단순히 어떤 기후 재난이지만 또 기후 정의의 문제라는 거, 어떤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후 난민은 왜 발생하고 수질 오염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 문제,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하고 고민하는데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공공의 자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이 지킬 수 있는 땅? 저희가 사실은 텃밭 짓다가 몇 번이나 쫓겨났어요. 땅을 살려놓으면 나가라! 이래서 쫓겨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시민 자산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왜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일들 계속 같이 하면 좋겠고 그런 일에 종교나 종교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돈만이 아니라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연대하고 돌보고 이런 것들로 삶에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드러내면은 좀 저희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은 한 60만 원만 벌고 기본소득으로 나머지는 서로 돌보고 직접 길러먹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이런 것들 근데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안 들리네. 더 크게 박수를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음소거를 음소거를 뚫어낼 정도의 박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리시죠? 박수 소리? 네. 네, 사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뭐 세 분의 강사께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사실 이제 단식과 탄소, 뭐 생태 위기 시대 이게 모든 것이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자막에서도 그렇고 채팅방에서도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이제 돌려볼 수 있도록 아직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죠, 사실. 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 시켜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사실 이제 정책 부분, 정치나 경제, 특히나 정치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서 사실 지금 아래로부터의, 위로부터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에너지 전환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죠. 사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요. 그때마다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었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래로부터의 그러한 시민 참여적인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능동적인 그러한
청년들과 함께 또 전환 운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짧은 시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벌써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오영주님께서 강릉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립과 태우는 것의 비율이 디테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쓰레기는 대부분 인천 매립지로 갔죠. 그리고 지금 내년인가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매립지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 쪽에 지금 많은 쓰레기가 또 몰린다고 해요. 아마 강원도도 아마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려와 함께 강원도 지역 쓰레기는 어떻게 매립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강릉에는 그 매립장이 한 곳이 있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거의 포화 상태가 돼서 올해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안 돼서 그 바로 인접해 있는 평창군이랑 강릉시랑 협약을 맺고 평창군의 소각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와 평창군 쓰레기가 이제 평창에 가서 태워질 예정이고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강릉에 재활용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인근에 한 네 개, 다섯 군데 시군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또 강릉시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이제 소화를 못해서 계속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좀 사실 넘기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의성군에서도 그 쓰레기 산 문제로 한 지자체에서 의성군의 땅을 임대해서 쓰레기를 쌓아놓다가 그게 해외를 보도가 돼가지고 치워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못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요즘 그 작업 노동 현장도 너무 열악하다고 해요. 미처 그 양을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게 쏟아지는 양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도. 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지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강릉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예,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없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 네. 청년 지역 네트워크를 지금 맺고 네트워크 청년들하고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그 내일 협동조합을 또 하나의 네트워크로 속해 있는 것인지 다른 네트워크 청년들하고 또 관계가 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역 사회하고도 어떠한 네트워크를 맺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협동조합 자체가 이제 사실 시민들이 이 기후위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구성원들도 뭐 영화하는 사람, 저는 환경교육, 뭐 이렇게 다양한 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조합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좀 환경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룹이 모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주로 지금은 청소년 활동 진센터나 이런 청소년 방과 후 활동들 이런 곳이랑도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활동에 저희가 미처 같이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연대해서 계속 점점 더 지역과 마을 동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있는 강릉에 또 그 애지람, 네, 애지람 발달장애 사회복귀시설이 있어요, 강릉에. 그래서 그곳과 같이 애지람이 같이 그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는
그 카페 푸코의 집에서 제로웨이스트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같이 농사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같이 연대를 해서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 찾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칠 그린님이 이렇게 질문한다 이렇게 손 드셨는데 아, 그래요? 제가 봤어요. 어디 계시나요? 아, 저 왼쪽 밑에, 예. 아, 손 네. 드시, 네. 제- 제가 손을 들었는데 같은 질문이었어요. 어느 정도 인원이고 네트워크가 음,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뭐 자본 문제라든지 음. 아니면 또 뭐 프로젝트 같은 거를 신청한다거나 그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좀 새로운 연대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 협동조합 자체는 지금 운영진은 한 6명 정도 되고요. 6명 외에 그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또 6, 7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상시로 같이 활동하는 캠페이너 청년들도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룹씩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어, 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마을 뭐 소모임으로 제로웨이트 실험 작은 사업 같은 걸 지원해서 받아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이제 저 청년 20대일 때는 청년들이 뭐 이렇게 인문 실험하고 이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뭐 행안부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는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는 활동하는 분들이 활동비 같은 걸 만들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교육 활동도 해보고 이런 가게도 운영해 보자라고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로 지정도 받고 그러면서 자부담을 두고 인건비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형 지역 환경 문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그런 저희는 대한경제 사회적 경제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또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지속 가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건축 회사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인데 건축 일을 하는 회사가 또 강릉에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재활용한 실험도 해보고 청년들에게 건축 그 기술 교육 같은 걸 연계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다른 사회적 경제 그룹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저희는 지역의 이제 선후배들 많이 도움 받아서 같이 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3년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라서 이제 내년 올해까지가 2년 차고 내년 1년을 잘 해가지고 자립을 하면 네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림 기금 많이 모금해 주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음, 또 선도신 분이 계시나요? 사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솜씨를 알게 된 계기도 강릉대일 협동조합 통해서 그 에지람 저희 수도에 소속으로 있는 그 카페가 있어요. 예, 자활을 돕는 카페인데요. 강릉역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그 주변에 가까웠기 때문에 푸코의 집이라고 이제 그 카페를 예, 그 자활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생태 전환 카페, 제로웨이스트 카페로 만드는데 그 내일 협동조합 청년분들 뭐 협력하에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이제 강릉에서 이제 진행되고 또 서울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뭐 대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역량이 되죠. 제속 프랑스 코리안들 중심으로 또 천안 선거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지역 중심으로 생태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으로 흩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주문진인데요. 사실 주문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릉이나 속초보다 더 오히려.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어요. 시내 전체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생산과 뭐 소비하는 그러한 지역 중심으로 모든 생활권이 좀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 청년들 네트워킹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자체 협력 같은 경우에도 잘 어떻게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잘 되고 있나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음, 잘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그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다 보니까 3년 전쯤에 계속 그 시에 얘기를 해서 청년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그 일자리 경제과 안에 청년 정책팀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금 기초적으로 강릉 지역의 뭐 청년들 어떻게 사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러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목소리 내고 있어요. 음, 저는 이런 청년 활동, 그러니까 청년 활동이라는 게 사실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데 그냥 또래들 혹은 20대, 30대들 사실 직장 생활하고 이러느라 이렇게 모여서 술 먹고 뭐 주말에 여행 가고 이런 게 거의 다거든요. 근데 저녁에 책을 읽고 뭐 주말에 같이 뭐 지역 우리 동네 어르신들 뭐 벽화그리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만났다가 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게 좀 새로운 거예요. 다 뭐 직장 때문에 지역에 오거나 이주하거나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살다가 그러면서 야 너네 집은 어떻게 살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청년 주거 문제가 되고 너네 뭐 먹고 살아? 뭐 먹는데 돈 얼마 써? 하다 보니까 청년 먹는 식생활 문제 이런 게 되고 청년들 투표한대? 그러면 청년 유권자 운동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진짜 그 결과적으로는 뭐 청년 정책 만들기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할 때는 그냥 옆에 만난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게 공식적인 의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런 기후 위기 문제도 꼭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본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던 것 같고 사실 그 청소년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서 그, 그 이야기 그럼 우리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청소년이 왔다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어느 곳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해서 요즘은 저희가 또 뭐 청소년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외치고 있어요. 네, 거의 청년이 또 청소년 목소리 들으면 또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뭐 청년들에 대한 뭐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위원을 또 섭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각 지역 안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관심이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또 마지막 한 분만 계시면 질문을 받고 네, 언제 또 모실지 모릅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네, 아니, 아닙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강릉을 가셔야지 만날 수 있는 네. 아마 임현미 막달레나 자매님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캐나다 시간 5시 같아요. 지금 캐나다 서부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찍 일어나셨네, 일부러. 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에 이런 공동체가 있는지 저도 찾아보려 하는데요. 농사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저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네. 사실 되게 이 파트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농법, 뭐 관행농이 아니라 유기농법, 그리고 솜씨있게서는 이제 그 퍼머컬처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 퍼머컬처가 어떤 농사를 짓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법 이래서 뭔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투입된 여러 가지 에너지만큼 이게 밭에서 효율성 있게 짓는 농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퍼머컬처라는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공부를 해보니 그 텃밭을 다양한 작물로 상생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거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이 생태 농법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전환마을 운동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계속 여기에 누굴 초대할 건지도 고민하고 여기서 생산된 걸 어떻게 나눌 건지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농사이지만 농사를 통해서 분배하고 나누고 서로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농사는 일단은 반 모양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렇게 기존의 고랑이랑 있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양은 원하는 대로 지어도 되고 아니면 몇 가지 이 농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고민해서 가운데에 퇴비칸을 만들고 둘레를 텃밭을 만들게 해서 그 퇴비칸 안에 저희가 먹고 이제 특히 생활하면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깨끗이 세척해서 그 안에 넣으면 바로 퇴비가 돼서 밭에 주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넣으면 순환해서 밭에 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차용하는 그 열쇠구멍 모양의 동그란 키월 텃밭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굴이라 그래서 나뭇가지나 이런 뭐 버섯 배지 같은 걸 땅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쌓아갖고 걔네가 부숙되면서 또 흙을 살리는 미생물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또 밭이 높아서 허리를 구부리지 못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작업할 수 있게 텃밭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누구랑 작업을 같이 할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결과로 나온 다양한 모양의 밭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밭 모양만 보고 와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 서로 도와주고 버려지는 걸 다시 쓰는 작업자들의 높이나 이런 걸 사용한 그런 농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뭐 물을 줄 수 있는 도자기 같은 걸 묻어서 텃밭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단일 작물로 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서로 뭐 바질 옆에 토마토를 심어서 둘이 되게 서로 벌레도 쫓아주고 작물도 좋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같이 심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희도 공동체가 같이 겨울이면은 다음에 어떻게 농사 지을 건지 겨울 내내 공부해서 다음에 이제 농사 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지금 그 신부님께서도 올려주셨고 또 유튜브에도 퍼머컬처 농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그 자료를 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뭐 소란이라고 검색하시면 작년에 온라인으로 이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생태농법과 뭐 퍼머컬처 이런 것들 농업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자료들도 되게 많이 공동체에서 올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강릉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강릉에 이제 해안숲이 있어요. 바닷가 옆에. 거기에 순비기 나무라고 해안에서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모래밭에서 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밭이 좀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걸 길러서 해안숲 복원하는데 이제 제가 몰래 하나하나 심어주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농산물,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들을 밭에 심어서 또 나누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네, 퀘벡에 퍼머컬처 농장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탄소 저감이라든지 탄소 상쇄, 탄소 네, 맞아요. 흡수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유기농법, 관행농법이 아니라 퍼머컬처 디자인하는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님들도 농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야간 치고 농사 못한다. 무조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근데 약 안 치고 했어요. 네, 야간치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단순히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토양을 회복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퍼마컬처 운동이 새로운 디자인 운동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나중에 함께 또 논의해 볼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소란 선생님께서 퍼마컬처 운동을 지역 퍼마컬처 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지역 농민들과 함께 지역마다 퍼마컬처 학교를 지금 만들면서 순회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캐나다 또 다른 곳에서도 또 퍼마컬처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캐나다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또 캐나다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성 보나벤투라 수사님, 연세가 75 가까이 되시는데요. 오랫동안 단식 그리고 비건으로 오랫동안 식생활을 항상 몸과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쪽 평창동 수도원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분들, 특히나 우리 몸과 마음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단식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경험을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제는 포도 단식이에요. 여러분들 포도 단식에 대해서 아마 새롭게 또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내일 8시에 한 10분 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회의가 좀 중복되는 바람에 늦게 오픈을 했는데요. 내일 10분 전에 7시 50분에 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솜씨 생태자연 마을 내일 활동가 선생님께 큰 박수로 또 한번 마무리 짓고, 시간 걸리네 이제. 오늘도 간단하게 영광송으로 마침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세번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